네,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사흘째인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조부모님하고 부모님들께서 농사를 좀 지셨고 조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쯤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게 이제 산비탈 다랭이논, 계단식 논 있잖아요. 그걸 다랭이논이라고 하고 고랭지 계단식 논을 구입을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장손이니까 네네네.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등록은 제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농사를 지셨고 이제 94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작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기가 그 지게지고 해야 되는 그런 땅이어가지고 네네. 농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맹지였기 때문에 아예 농사를 못 짓고 황무지로 그냥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갑자기 제가 뭐 0살 때, 2살 때 제가 뭐 투기용으로 매매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도대체 어떤 그 논리 구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설명.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이 돌잡이 때 호미 잡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기했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너무 후지게 하더라고요. 예,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농지 투기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김재섭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수의 계약을 맺은 이제 쓰레기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의 계약을 맺었고 후원금을 받는 식으로 뭔가 좀 거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 구청장이 2014년, 2018년, 2022년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성동구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이 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고 아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이 후원금을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후원금이라는 게 선거법상 정해진 이제 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제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청장들이 어떤 받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진짜 문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정 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들어온 것이고 이걸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려 하니까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돼서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업체로부터 뭔가 구청에서 받으면서 또 이걸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과연 구청장으로서 도덕적으로 과연 정당한 문제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구청장이라고 하면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쓰레기 처리 업체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맺어서 뭔가 어떤 구에다가 정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뭔가 지금 했다면 사실 후원금은 이런 쪽은 돌려줬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의 구청의 사업과 연관돼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뭐 사업 관련된 사람들 다 받으면 이 뒷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란이 아마 앞으로도 꽤 저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후원금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 또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유력 주자다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향해서 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한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 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정원호 구청장께서 민주당 내 후보로서는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찾아서 그동안에 국민의힘 측 단체장들이 문제가 됐던 뭐 비리 요소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따져보고 유사한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더 추가로 들어봐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만약에 업체 측에서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정원호 구청장 후보 측에게만 했겠느냐, 상대 후보 측인 국민의힘 측 후보에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뭐 그동안에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원호 구청장께서 잘 해명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혹시라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의 뭐 인허가권이나 뭐 이권이 달려 있는 업체로부터는 뭐 후원금을 받는 것을 뭐 근절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촉발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것만으로 아까 뭐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이번에 후원금 의혹만으로 뭐 선거에서 낙마시킬 정도의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조만간 해명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섭 의원이 서울 도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저격수로 좀 떠오르는 상황인데 법적 대응하는 건 좀 후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좀 당한 것 같아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그렇습니다. 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일단 김재섭 의원이 농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지금 선거법 위반 아마 허위사실 공표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 고발이 당했다라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다만 그 보도상에는 어떻게 고발이 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발 이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지켜볼 쟁점들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뭐 김재섭 의원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렇게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정원호 구청장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벌써 우리가 뉴스탑10 2위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원호 구청장의 정치적인 체급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바로 실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농지와 관련된 의혹들도 사실상 번지수가 잘못된 그런 공세 아니었냐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나왔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실 후원금 자체는 별도로 있는 제도인 것인데 이 후원금을 받은 회사로부터 마치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대가성 개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 하는 의혹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추후에 법적 조치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이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네거티브가 시작이 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정원호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성수동 업적을 두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인원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 했던 일을 15년, 16년을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오세훈 시장님 보시면 사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본인의 의지로 하시는 일이 많아요. 반대가 더 많은 일인데도 밀어붙이시는 일이 많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성동구가 멋진 춤을 춘 사례다. 구청장이 시장에 비해서 권한이 적지 않습니까? 예산도 좋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숟가락을 얹으시고. 예. 서울시가 해놓았는데 성동구가 춤을 췄다. 이게 오세훈 시장 얘기고요. 정원호 구청장은 다 해놨더니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대변인님. 네. 두 사람의 벌써부터 신경전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뉴스를 뭐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다루지 않을 만큼 정원호 구청장이 나름대로 핫한 후보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는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가 마지막에 갑자기 떠올랐을 때가 더 힘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과 성수동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했을 때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원호 구청장을 너무 빨리 등판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성수동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 동안에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개발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그동안에 성수동에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개발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무능이라든지 민주당이 서울시를 문화적으로 강한 도시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정원호
정원구청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빨리 나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우 구청장 한 명만으로는 오세훈 시장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는 정원호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5명의 후보가 더 있다는 거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그래픽으로도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요 출마를 시사한 사람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출마는 정말 제가 뭐 정치를 이전에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쓸모는 국민의 행복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죠. 나는 출마할 생각 없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재보궐 또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최고위원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했다는 얘기라고 하면서 국회 들어와서 같이 상임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확실히 지금 출마 생각은 굳힌 것 같네요. 네, 아마 평택 쪽에 평택을에 이제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내가 나에게 측근이라고 그러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근데 정진상 씨는 사실은 이제 좀 대중에 드러나는 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어떤 저런 출마보다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도 지금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시기 안에 어떻든 간에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마 그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고법에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중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지금 의원들이 함께 또 참가를 하고 있고 그만큼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탄압받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금 보석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출마한다? 그것도 굉장히 아마 민주당에는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냥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충돌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지는 강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미지수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에 언제 지금 확정 판결 내릴지 모르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또 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출마하게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거는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에도 공천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수사 자체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점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집부터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팔면 그냥 주택이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것은 뭐 누가 봐도 명백하죠. 그동안에 연일 SNS를 통해서 뜨겁게 논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의제를 던져오셨는데요. 사실 6채 가진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로또다, 뭐 왜 안 파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관저에서 사시다가 임기 끝나면 돌아가서 사실 집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또 어떤 이유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도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께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결국은 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집값을 오르는 결과를 초래해서 역효과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역풍 없이 끝까지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있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본인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300년 경력 배우들 덕분에 울고 웃었다. 유튜브를 보신 것 같은데요. 여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 밥상머리 교육 덕분에 잘 컸나 보다. 네, 현대갈 밥상머리 교육도 오늘 짚어봤고요. 부정선거 믿으면 투표를 왜 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토론회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는 내 거리 맞습니다. 네, 대구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17%와 100만 명 당원은 간극이 크다. 네, 국민의힘이 여론과 당론의 어떤 경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